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. 바로 그 위장 프리랜서에 대한 겁니다. 서류에는 분명 프리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 회사원처럼 일하는 분들.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계약서상 이름하고 실제 일하는 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서요. 이게 근로자나 사업주 양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핵심만 좀 짚어보죠. 제 주변에도 나 3.3% 떼고 일한다. 이런 분들 너무 많아졌어요. 그 사업소득세 맞죠? 네, 맞습니다. 사업소득 원천 징수 방식이죠. 이게 근로소득세랑은 달라서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거 적용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. 그렇죠. 통계 보니까 2019년에 한 704만 명? 이랬던 분들이 작년에는 862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걸까요?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 절감 그리고 법적 책임 회피 이거죠. 비용 절감? 네.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 같은 거 안 줘도 되고 4대 보험료 부담도 확 줄어드니까요. 그 4대 보험 아시죠?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. 이거 다 아끼려는 거죠. 네네. 특히 이제 직원이 5명 안 되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되는 노동법 규정들이 있거든요. 그걸 좀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. IT, 디자인, 아니면 건설 인테리어, 학원 강사님들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보여요. 듣고 보니까 그냥 정직원인데 이름만 단기 자문 계약직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 부르면서 책임은 쏙 빼려는 거랑 비슷하네요. 네, 그런 셈이죠. 그 건설 노동자 A씨 사례 보니까 8년 동안 진짜 사장님 지시대로 현장에서 일했는데 계약서 한 장 없고 퇴직금도 당연히 못 받으셨다고. 네, 안타까운 사례죠. 직장갑질 119 거기 설문 보니까 프리랜서 사실상 사용자 지휘 감독 받는다 이렇게 답했다면서요. 이게 현실인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어떻게 일하냐 이거예요. 법원에서는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봐요. 근로자성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업무 내용이나 방식을 다 정해주고 구체적으로 막 지시를 하는지, 감독이 배우한테 연기 지시하듯이요.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꼭 일해야 하는지, 학교 시간표처럼요. 또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시킬 수 없는지, 숙제를 치구가 대신 못 해주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해요. 업무 도구, 컴퓨터나 장비 같은 걸 회사가 주는지,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딱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죠. 아하.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자, 9시 출근, 6시 퇴근, 오늘 할 일은 이거고 자리는 여기 이렇게 다 정해주면 계약서에 도장 꽝 찍고 프리랜서라고 써놨어도 사실상 그냥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럼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분들 어떤 점이 제일 힘들까요?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그냥 남의 얘기인가요? 대구 청년 프리랜서 조사 보니까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절반 넘는다던데. 진짜 너무하네요. 그게 제일 문제죠.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.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데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본인이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. 증명이요? 어떻게 하죠? 예를 들어서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게 있어요. 이걸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실직했을 때 정부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. 그리고 퇴직금처럼 못 받은 돈들 있잖아요. 이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노동청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.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요. 다행히 이제 곧 법이 좀 바뀔 예정이라서 국세청 자료로 근로사실 증명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. 오, 국세청 자료요? 그거 중요하겠네요. 사업주가 그냥 자기 맘대로 A 3.3% 떼고 신고해버려 이러는 걸 막을 뭔가 장치가 필요해 보여요. 맞아요.
직장갑질 119 거기서는 사업소득 신고할 때 최소한 증빙자료 4개 하고 당사자한테도 알려주자 뭐 이렇게 제안하던데요. 네,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죠. 물론 뭐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다 나쁘다 이건 아니겠죠.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정말 자기 전문성 살려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계약의 형태가 실제 일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형식이 내용을 따라가야죠. 네,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아유, 당장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막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법적 분쟁 휘말리면 그게 더 큰 손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거.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아끼고 법적 책임 피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많은 분들을 법의 보호받게 혼자 서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. 서류에 뭐라고 써 있든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. 이게 개인의 권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기업한테도 더 안정적인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핵심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모습입니다.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내 얘긴데? 하고 좀 부당하다 느끼시는 분 계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. 직장갑질 119나 다른 노동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. 그런데 꼭 도움 요청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.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,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딱 적혀 있는데 혹시 매일 아침 상사한테 업무 보고하고 계신 건 아니죠?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당연하게 숨어 있는 이 위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좀 울컥하셨거나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.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요.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